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합격자 발표 날이다. 중학교 3학년이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학교를 마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한 나는 컴퓨터의 전원을 켜고 지원한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합격자 발표 링크를 클릭했다. 요동치는 심장을 손으로 부여잡고 이름, 생년월일, 수험번호를 입력한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외치며 확인 버튼을 클릭했다. 결과는 합격, 두 글자가 당당하게 쓰여 있었다.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느낀 감정은 기쁨 이외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이 보답받는 기분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늘 하루만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진정되고 난 후 나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고 싶어도 참아왔던 일들을 하고 싶어졌다. 게임, 영화, 운동 등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공부, 물론 중요하지만 남은 중학교 내신을 챙길 이유는 없어졌고 고등학교 입학까지는 아직 몇 개월이나 남아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당분간은 이러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나는 하루 종일 밤을 새워가며 자유를 즐겼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던 중 중학교 친구들과 오랜만에 노래방에 갔다. 신나게 몇 곡을 부르고 금세 지친 나는 한 친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그 친구의 노래는 H코드의 꿈속의 너였다. 나는 잔잔한 발라드를 들으며 노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지쳐 잠들었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학교에 입학한 지는 2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 우리 학교는 전원 기숙사제로 때문에 24시간 친구들과 같은 공간을 사용해야 해서 사적인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언뜻 보면 학교 수업이 끝난 밤에서도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놀 수 있으니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소위 말하는 영재인 학생들을 모아둔 곳으로 그만큼 수업 수준이 일반적인 고등학교와는 차원이 다르다. 물론 이러한 점이 누군가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내가 이곳의 수업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친구들은 입학하기 전부터 예습을 어느 정도 하고 와서 그런지 나와는 다르게 공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기숙사에서 교재를 펼치고 있다. 그렇게 공부에 다시 집중하려 하는데 옆방에서 노랫소리가 들린다. 옆방 친구와 그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일 것이다. 그나저나 노래 정말 못 부르네. 그런데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남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여유롭게 노래나 부르며 놀고 있다니 화가 나기 시작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고 했지만 그만두었다. 어차피 기숙사에서 뭘 하든 자유니까 내가 간섭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았다. 그래도 내일 학교에서 옆방 친구에게 간접적으로 주의를 주긴 해야겠다. 그나저나 옆방 친구가 누구였지? 고민하다 포기하고 공부로 돌아오기로 마음먹었다. 그보다 지금 풀고 있는 이 문제는 도저히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을 활용하려고 해도 수업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샤프를 잡은 손은 움직이지 않고 의미 없이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니 졸음이 몰려온다. 더 고민해보려고 했지만 어차피 더 생각해도 모르겠으니 의미 없겠지 하고 쏟아지는 졸음에 몸을 맡겼다. 오늘은 방학 첫날이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맞이하는 방학이라 신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한 학기 동안의 고등학교 생활을 겨우 끝낸 나는 집에 도착해서 긴장을 풀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 곧 나의 한 학기 동안의 성과를 수치로 표현한, 다시 말해 성적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나는 컴퓨터의 전원을 켜고 온라인 생활기록부 사이트에 접속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성적 확인 버튼을 클릭했다.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참담했다. 중간고사를 망쳤지만 기말고사에서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모양이다. 눈에서 조용하게 눈물이 나왔다. 문득 1년 전 고등학교 합격자 발표 날이 떠올랐다. 그때도 지금처럼 집에서 이 컴퓨터로 결과를 확인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기분은 많이 다르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순간 나는 합격한 날 이후 공부는 제쳐두고 밤새도록 놀기만 했던 나단이 떠올랐다.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지금과는 달랐을까?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후회했다. 1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는 후회하는 것을 멈추었고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과거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컴퓨터의 전원을 끄기 위해 플러그를 뽑으려 손을 가져다 대었다. 그 순간 손에 묻은 눈물 때문에 전기가 통했고 나는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기절했다. 눈을 뜬 나는 하얀 천장을 볼 수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자 기숙사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깨달았다. 옆방에서는 노랫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다. 그렇구나, 꿈이었구나 하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나는 다시 걱정에 빠졌다.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이 상태라면 꿈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게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렇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다. 다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풀던 문제를 다시 풀려 했지만 문득 아직까지 들리는 옆방의 노랫소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도저히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옆방의 주의를 줄여가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서 옆방의 문에 똑똑 노크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고 노랫소리만 계속해서 들릴 뿐이었다.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문고리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들어갑니다 라고 말한 후 살며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나는 옆방의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사람이 꽉 차 있을 거라 생각했던 옆방에는 아무 사람도 없었고 바닥에 놓여있는 작은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당황했지만 금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라디오 앞으로 다가갔고 노래가 나오고 있는 라디오의 전원 버튼을 눌렸다. 나는 마침내 꿈에서 깨어났다. 눈앞에는 방금 노래가 끝난 친구의 모습이 보였고 노래방 기기화면에는 70이라고 적힌 점수가 떠 있었다. 너 노래 진짜 못 부르는구나 라고 다른 친구가 그 친구를 놀렸다. 그러자 그 친구는 조용히 해. 이거 처음 불러본 노래라서 연습하면 더 잘 부를 수 있거든? 이라고 받아쳤다. 맞는 말이다. 뭐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우리는 잠깐의 기쁨을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발전된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는 먼저 갈게라는 말을 남기고 어디 가냐는 친구들이 뒤로 앉아 노래방에서 나왔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렇지만 내일의 태양을 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